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서 남유럽 멀타를 거쳐서 한국에 오게 된 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양에서 20년 넘게 살다 온 사람으로서 처음 서울을 봤을 때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평양에 있을 때 이런 속담을 자주 썼어요. 서울 갈 당나귀는 발통부터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 가는 게 쉽지가 않겠구나 생각은 했었고요. 서울 가는 게 쉽고 안 쉽고를 떠나서 일단 저는 가볼 수 없는 곳이니까 그냥 북한에서 얘기하는 남조선의 수도, 네, 서울이고, 왠지 그때는 이름만 딱 들었을 때 뭔가 되게 잘 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평양보다는 서울이 뭔가 좀 더 고급진 느낌? 네,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제가 서울에 와버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태어난 이상 애초에 서울 갈 일은 제 인생에서 없을 거니까 서울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울이 이렇게 예쁘구나, 발전된 곳이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2015년 10월에 한국에 도착을 했고요. 처음에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는 상상 바뀌었어요. 이렇게까지 공항이 깨끗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실내 안에 그것도 굉장히 긴 복도인데 거기에 이렇게 주단 같은 걸 깔았더라고요. 파란 주단을. 되게 돈을 많이 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무빙워크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처음 타봤거든요. 대리석으로 일단 쫙 다 깔아놨으니까 너무 멋있고, 그 안내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영어도 같이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공항에 저희가 나왔을 때 보니까 어머니 나이 때 되시는 분들이 여행을 갔다가 오신 상태였어요. 파마 머리 뽀글뽀글하고 패키지 여행을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국에 태어났다면 지금쯤 엄마랑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라마로만 보던 그 연예인들이 광고판으로 굉장히 크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라마에서 봤던 그 사람들이 여기서도 되게 유명하긴 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서울에 처음 와본 거는 하나원에서 시내 답사를 하면서 교회에 들렸다가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저희를 데리고 서울역에 한번 구경을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서울을 한번 처음 보게 됐었고, 일단은 서울역의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었고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역에서 이렇게 나와서 좀 걸어가는데 1인 시위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무슨 이런 큰 피켓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들고 이렇게 뭐라고 썼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막 그 시위를 하는 걸 보니까 이런 게 가능하구나 너무 놀라웠죠. 그냥 단체로 하는 거는 경찰도 어쩔 수 없이 못 막겠다 생각은 했지만 혼자 나와서도 이렇게 1인 시위를 할 수가 있구나. 근데 의외로 그 1인 시위하는 사람 시위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또 상관도 안 해요. 그냥 갈 길을 막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도시는 엄청 멋있고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좀 냉정한 느낌도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비슷하다고 느꼈던 점은 역시나 서울, 네, 수도가 집값이 비싸다? 네, 이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평양도 다른 지방에 비해서 집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여기 서울도 다른 지방에 비해서 집값이 가장 비싸잖아요. 비슷하구나 이렇게 느꼈었고, 그리고 비슷하다고 느꼈던 거는 서울에도 우리 한강이 흐르잖아요. 한강에 따라서 이렇게 강남과 강북으로 나뉘고 한강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하죠. 근데 평양도 역시 대동강이 도시의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대동강을 건너는 다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약간 뭔가 이건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거는 서울이 평양에 비해서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빼곡히 들어선 것 같아요. 물론 그 많은 아파트들 중에 아직도 제가 살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게 좀 유감스럽긴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 또 한국에서 그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수도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아파트가 많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평양은 서울에 비해서 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아직도
아파트 지을 자리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양에서는 이건 못 느꼈던 건데 서울에 와보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홍대도 가보고 이랬는데 밤에 되니까 그냥 외국인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하고 한국말 되게 잘하는 외국인들도 많고 그래서 역시 여긴 글로벌한 도시가 다르긴 다르구나. 평양에서 살았지만 외국인하고 직접 마주쳐서 얘기해 볼 기회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냥 외국인들 지나가면 무슨 외계인이 지나가는 것 마냥 이렇게 놀래가지고 구경만 했었던 그런 적이 가끔 있었는데 서울은 의외로 외국인들이 많아서 너무 놀라웠어요. 서울이 평양보다 좋았던 거는 되게 많죠. 다 꼽자면 정말 시간이 모자랄 정도인데 일단은 그 교통수단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서울은. 지하철, 버스, 못 가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서울역 앞에만 봤을 때도 광역버스들,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런 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외에 지하철도 너무 촘촘히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서울에서는 차를 끌고 다니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다 이 정도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일단은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평양에 있을 때는 북한에서 그나마 평양에만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우 좀 불편했거든요. 대중교통이 또 이렇게 잘 되어 있지도 않는 데다가 자주 고장나기도 하고 정전이 되기도 하고 해서 정말 걸어다닌 적도 꽤 많아요. 교통으로 인해서 많이 불편했었는데 서울에 오니까 오히려 너무 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뭔가 걸어다니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물론 평양의 대중교통 가격은 5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5원이면은 모든 대중교통을 다 이용할 수 있고 이 5원은 진짜 평양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적은 금액이거든요. 아마 평양이 대중교통이 가장 싼 그 도시로 아마 이렇게 돼 있을걸요. 근데 오히려 서울에서는 대중교통 값이 그렇게 싸지는 않잖아요. 저는 오히려 서울에 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차라리 대중교통 값이 좀 비싸더라도 이렇게 서울처럼 좀 잘 되어 있으면 좋겠다. 평양에서는 5원밖에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이게 유지도 안 되고 버스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으로 얻어지는 돈 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저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걸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이 점만큼은. 그게 뭐냐면요. 일단은 차가 없어요. 평양에는. 도로에 그렇게 차가 많지가 않아서 제가 지금 운전을 좀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평양 같은 경우는 차가 없으니까 운전하는 게 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평양에서는 운전하고 싶다고 해서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의외로 서울에는 차가 정말 많잖아요. 거의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도 되게 사람이 엄청 많지만 차도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서울에서는 도로에 차가 비어있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약간 좀 양호할 뿐이지 차가 한 번도 없는 적은 없잖아요, 서울에는. 이게 좀 좋은 점이 아닐까.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가 없는 게 매우 좋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양에 살면서 가장 불편했던 것, 이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예쁜 옷을 입는 걸 좋아하고 머리 색깔도 제 마음대로 하는 걸 좋아하고 자유를 매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평양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길을 걸어 다니는 게 참으로 거기선 불편했어요. 거의 한 100m, 200m에 한 번씩 그 귀찰대들이 나와서 단속을 하니까 특히 또 저처럼 20대, 10대 이런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하거든요. 정말 이쁘게 꾸미고 싶고 이랬지만은 거기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서울에 오니까 옷차림을 통제하고 머리를 통제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서울에서는. 물론 우리가 뉴스나 매체에서 비춰지는 그런 평양의 모습은 도로도 깔끔하고 건물도 되게 예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외에 매체에 잘 등장하지 않는 그런 도로들은 좀 불편한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거의 힐을 신고 다녔었는데 힐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너무 도로도 좀 울퉁불퉁하고 제대로 잘 관리도 안 되고 보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도로가 훨씬 더 좋은데 오히려 여성분들이 여기서는 운동화를 되게 많이 신고 다녀요. 서울에 살면서 가장 불편한 것?
이거는 가장 불편한 것까지는 아닌데 정말 사소하게나마 이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도로에 이렇게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유독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는 차가 있어요. 막 나 달린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달리는 것처럼 웽 하면서 지나가는 차가 있고, 오토바이도 웽 이러면서 지나는데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그런 차들이 한 번씩 지나갈 때면은 친구의 얘기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혼자 이렇게 사색하면서 가다가도 그런 차들이 한 번씩 지나가게 되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굳이 저렇게까지 소리를 내면서 달려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살짝 불편한 점이기도 합니다. 평양에서 가장 좋아했던 장소는 모란봉입니다. 평양은 아무래도 북한의 수도이고 체제 선전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사상을 담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외양 쪽으로 예쁘기는 하지만 다 따져놓고 보면은 북한 체제만의 어떠한 이데올로기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모란봉만큼은 체제나 사상을 떠나서 도심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봄이 시작되는 계절에 그 모란봉에 올라가게 되면 꽃들이 엄청 예쁘게 피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고구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 걸쳐온 역사 유적들도 조금씩 남아있거든요. 평양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가장 많이 놀러가는 야외 장소 중 하나가 바로 모란봉입니다. 모란봉에 가시면 평양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음식을 먹으며 어떻게 야외에서 즐기는지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서울의 장소들을 아직까지 다 가보지는 못했어요. 워낙에 많은 곳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정말 서울을 사랑합니다. 왜냐면 젊음의 거리도 있고 역사 유적들도 되게 많이 있는 곳이고 뭔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서울에서 보면 다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어떤 곳에 가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있지만 또 어떤 곳에 가면은 정말 조선시대 때부터 어떻게 건물을 짓고 살았는지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제가 롯데타워도 가보고 63빌딩도 가보고 했는데 둘 다 너무 좋았었어요. 그리고 한강변에 가도 진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개발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동대문 쪽에도 가봤는데 거기는 또 대한민국의 그 패션이 거기서 다 탄생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너무 좋았었고 홍대 쪽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젊음을 느낄 수가 있어서. 네, 아직 이태원 쪽엔 못 가봤는데 거기는 이제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꼭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평창동에도 한번 가봤는데 와우, 진짜 그 아침 드라마라든가 이런 드라마들에서 재벌집을 어디 가서 촬영하나 했더니 다 그쪽에 가서 촬영을 하더라고요. 네,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직까지 서울의 모든 장소들을 다 가본 곳은 아닙니다만 매 장소들을 가볼 때마다 왜 서울이 유명한 관광도시인지를 알겠다 싶더라고요. 앞으로 서울의 다양한 곳들을 꼭 가볼 계획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아직 서울에 대해서 완벽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느꼈던 서울에 대해서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의 많은 곳들을 다녀볼 때마다 평양은 아직 갈 길이 멀긴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솔직히 평양도 개발만 잘하면 엄청 멋진 도시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차 타고 2시간이면 간다고 들었어요. 하루빨리 평양도 개발이 잘 되어서 서울에 버금가는 그런 멋진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남인이었습니다.